이번 차시는요,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한 차시입니다. 1번부터 보면서 같이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림을 보고 네모 안에 알맞게 써넣으세요. 한 모서리의 길이가 1cm인 정육면체, 여기 왼쪽에 있는 이 그림이겠네요. 이 친구의 부피를 구하려면요, 우리가 교과서에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쳤어요. 쌓기나무의 개수를 보면서 1cm, 가로 1cm, 세로 1cm, 높이 1cm인 이 쌓기나무를 쌓아가면서 쌓기나무의 개수를 구했고요. 그 개수가 곧 부피가 된다 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구했었냐면은 가로, 그 다음에 세로, 길이죠, 곱하기 높이를 해서 부피를 구한다는 것을 알아냈었고요. 여기에서 보면은 가로가 1cm, 세로 1cm, 높이까지 1cm이기 때문에 1cm 곱하기 1cm 곱하기 1cm인데, 그때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1은요 그대로 1이고요. 센티미터 곱하기 센티미터 곱하기 센티미터는 센티미터라고 그대로 적어주지 않고 3번 곱했습니다 라는 표시를 해서 3이라는 숫자를 작게 붙여줬습니다. 우리 왜 그 사각형의 넓이를 구한다고 했을 때 가로 곱하기 세로 만약에 2cm 곱하기 4cm 넓이를 구했다 치면요, 이 넓이를 구할 때 2, 4, 8, 그 다음에 센티미터 곱하기 센티미터는 2번 곱했다고 해서 제곱 센티미터로 붙여줬거든요. 이제 우리는 센티미터를 3번 곱했기 때문에 3이라는 숫자를 붙여서 1cm를 3번 곱했어요 라고 이렇게 하고요. 어떻게 읽는가? 1 제곱이 아닌 세제곱 센티미터다, 이렇게 읽었다는 거 교과서에서 약속을 하고 넘어왔습니다. 2번으로 갈게요. 부피가 1세제곱 센티미터, 방금 했던 이 친구가 이제 하나 이렇게 다 1세제곱 센티미터 짜리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보니까 다음과 같이 직육면체를 만들었고요. 오른쪽 직육면체 이 친구는요 왼쪽보다 얼마나 더 크니에요. 그러니까 얘를 구해서 얘를 빼라는 거겠죠. 그러면은 개수를 볼게요. 가로가 2개 있고요, 세로가 2개 있어요. 그러면은 1층은요 좀 확대해서 1층은 2개 곱하기 가로 2개 곱하기 세로 2개 해서 4개이고, 이 4개가 한 층에 4개인데 2층만큼 있기 때문에 8개가 될 겁니다. 그리고 단위를 제대로 쓰자면은 이 하나가 1세제곱 센티미터이기 때문에 8개는 곧 8세제곱 센티미터라고 구할 수 있고요. 이 친구는 가로 4개에 세로 2개이기 때문에 1층에 4 곱하기 2는요 8, 단위는 세제곱 센티미터고요. 8세제곱 센티미터가 2층까지 있기 때문에 16세제곱 센티미터가 나옵니다. 그러면 얼마나 더 큰지를 구하기 위해서는요 16세제곱 센티미터에서 8세제곱 센티미터만큼을 빼주면 얼마만큼 더 크다? 8, 단위는 세제곱 센티미터, 8세제곱 센티미터만큼 크다는 걸 구할 수 있습니다. 3번, 부피가 1세제곱 센티미터인 쌓기나무가 있어요. 얘네 같이 쌓았답니다. 가, 나, 다처럼 쌓았는데요. 쌓기나무의 수를 곱셈식으로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가로, 세로, 그 다음에 높이까지,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까지 해서 부피를 구하자고 하네요. 그러면은 가로 몇 개입니까? 4개, 세로 3개, 높이 3층까지 4 곱하기 3 곱하기 3은요 9, 4, 36 세제곱 센티미터가 나옵니다. 나,
가로 2칸, 세로 2칸, 높이 3층까지 있기 때문에 2 곱하기 2 곱하기 3이고요. 12 세제곱 센티미터가 나올 거예요. 다 4칸, 세로 3칸, 2층까지 있기 때문에 4 곱하기 3 곱하기 2 해서 24 세제곱 센티미터. 만약에 비교를 하라면은요, 나 순서대로 크기가 차이가 나겠네요. 8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직육면체의 부피와 정육면체의 부피를 이렇게 구하는 식이 적혀 있는데요. 사실 여러분 작년에 도형 배웠을 때요, 사각형이 있죠? 이 사각형 안에 이제 한 쌍의 변만 평행하면요, 기억이 날려나 모르겠습니다. 한 쌍만 평행한 사각형을 뭐라 그랬죠? 사다리꼴이었죠. 그 다음에 사다리꼴보다 작은데 사다리꼴 안에 이제 두 쌍이 다 평행한 사각형이 있었어요. 그 친구를 우리는 평행사변형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평행사변형이 두 개로 나뉘어요. 이 칸이 좀 좁아서요. 여기다 좀 쓸게요. 잠깐만 설명하느라. 평행사변형이 두 종류로 나뉘는데요. 1번은요. 각의 크기가 같은 친구들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요. 변의 길이가 같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내각의 크기가 같은 친구, 내각의 크기가 모두 다 90도인 친구는 뭐였죠? 직사각형이었고요. 그 다음에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친구는요, 다이아몬드 모양 있었죠? 마른 모예요. 그런데 하나가 빠졌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네 각이랑 네 변이 모두 같으면 뭐였죠? 바로 정사각형이거든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평행사변형은요 사다리꼴에 속해요. 그리고 평행사변형 중에는 직사각형이랑 마름모가 있어요. 그 말을 반대로 하면요, 직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기도 해요. 마름모도 평행사변형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사각형은 정사각형이기도 하지만 직사각형일 수도 있고요, 마름모일 수도 있어요.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직사각형이 이제 정사각형보다 큰 친구라는 건 알겠어요. 정사각형이 직사각형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직육면체랑 정육면체를 비교하면요, 직육면체는 뭐였어요? 6개의 면이 직사각형으로 둘러싸인 친구잖아요. 그리고 정육면체는 정사각형으로 둘러싸인 친구예요. 그러면 정사각형으로 둘러싸인 친구는 직사각형으로 그대로 둘러싸였다고 생각할 수도 있나요? 당연히 되겠죠. 왜냐하면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정사각형으로 둘러싸였다는 얘기는 직사각형으로 둘러싸였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하자면요, 아까 우리가 했던 대로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가 되는데, 정육면체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원래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를 해도 돼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직육면체이기 때문에 같은 방식으로 풀면 돼요. 그런데 이 정육면체 같은 경우에는요,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모든 모서리가 길이가 동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모서리의 길이만 알면요, 부피를 구할 수 있어요. 왜? 가로, 세로, 높이가 모두 똑같기 때문에 한 모서리의 길이만 알면은 얘를 3번 곱해주면 돼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정육면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어려우면요, 사실 얘도 가로, 세로, 높이 곱한 거랑 똑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다. 5번. 슬기는 가로가 5cm, 세로가 4cm,
높이가 2cm인 직육면체 모양의 지우개를 샀대요. 이 부피는 몇 세제곱 센티미터인가요? 가로 5cm 곱하기 세로 4cm 곱하기 높이 2cm를 하면요 5, 4, 20 곱하기 2는요 40세제곱 센티미터 40세제곱 센티미터가 나옵니다. 6번 책상에 직육면체 모양의 물건들이 있는데 부피가 가장 큰 물건 기억부터 구하면 되겠네요. 19 곱하기 기억은요 19 곱하기 5 곱하기 4 그러면은요 계산하면 몇일까요? 9, 48, 84, 320인가요? 380인가? 자, 19 곱하기 5 9, 5, 45네요. 아, 그럼 95고요. 95 곱하기 4는요. 5, 4, 20, 9, 4, 36, 380이네요. 380 세제곱 센티미터입니다. 니은은요 12 곱하기 15 곱하기 2네요. 그러면 15 곱하기 2 먼저 해주면 30이고요 12 곱하면 360 세제곱 센티미터가 나오겠네요. 777이네요 77에 7 곱하기 7 곱하기 7 49 곱하기 7이네요. 그러면은 이거 갑자기 다른 생각이 하나 들었는데 49는 50에 가깝잖아요. 그러면 50 곱하기 7 하면은 350이죠 약. 대략 한 350보다 좀 적게 나오지 않을까요? 실제로 계산을 해봐도 49 곱하기 7은요 47에 97에 63, 47에 28, 343이네요 343이니까 제일 큰 친구는 얘, 두 번째는 얘, 세 번째는 얘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가장 큰 물건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기역이 될 겁니다. 여기서도 이제 대략 약이라는 게 튀어나올 수 있겠네요. 사실 아까 선생님이 첫 번째 이 친구를 할 때도요 19 곱하기 5 곱하기 4잖아요. 얘를 20 곱하기 5 곱하기 4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잠깐 들었었어요. 오차가 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냥 풀었는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학의 킴책 81쪽까지 모두 풀어보았습니다. 80에서 81쪽까지 모르는 내용이 있다면 다시 한번 풀면서 확인해 보십시오. 수고했습니다.